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당장 저 사람 끌어내.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갑작스레 터져 나왔다. 행사장이 북적이던 패션위크 전시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분주히 움직이던 스태프와 초청 인사들 모두가 목소리의 출처를 찾아 시선을 돌렸다. 중앙 무대 옆 한눈에 봐도 거만한 태도가 몸에 밴 패션쇼 프로듀서인 것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손끝은 문과영을 겨냥하고 있었다. 지금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문과영이 차분하게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억눌린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문제? 문제라니? 프로듀서는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다. 여긴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 당신 같은 사람이 낄 자리가 아니라고요. 저도 공식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명단에 기재된 초대장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지만 프로듀서는 깔보듯이 한심하다는 눈빛을 던졌다. 초대장? 내가 모르는 초대장이라면 인정 못하죠. 경호원. 이 사람 좀 내보내요. 경호원들이 머뭇거리자 그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내 말 못 알아들어요. 내가 누군지 아나. 이 패션위크에서 제일 중요한 쇼를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내쫓을 권리가 있다고요. 곁에서 지켜보던 몇몇 방청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저 남자 유명 프로듀서 이명섭 아니야. 방송에서도 꽤 자주 봤는데. 저 사람 성격 장난 아니라던데 한번 찍히면 큰일 나겠다. 그래도 저건 너무 무례하지 않아. 한 중년 여성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거 영상으로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대놓고 모욕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아직은 좀 기다려봐.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자고? 뚜벅뚜벅 걸어오던 다른 스태프가 다급히 프로듀서에게 귀띔했다. 이 실장님 지금 언론사 기자들도 주변에 만습. 조금만 자중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명섭은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기껏 VIP 초청 명단 관리하라고 시켰는데 이런 잡것이 들어와 있잖아. 시스템이 엉망이야. 당장 재정비해. 문과영은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침착하게 답했다. 저도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았고 오늘 제 패션 라인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협의한 담당자도 있습. 잘못이 있다면 명단 확인 절차에서 생긴 혼선이겠죠. 그러자 이명섭이 비웃음을 흘렸다. 혼선? 내가 알기로 이번 쇼케이스엔 특정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만 올리기로 했고 당신처럼 이름만 조금 알려진 연예인 출신 디자이너한테 빌려줄 무대는 없는데 여러분 지금 진행 중인 현장에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호스트가 상냥하게 알렸다. 곧 일정대로 리허설을 재개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방청석에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진행은 무슨 지금 여기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문가영 씨 표정 너무 굳었어. 그래도 그냥 물러설 것 같진 않아. 유명인이니 괜히 스캔들 커질까봐 조심하는 거 아닐까. 구석에서 옷가지를 정리하던 조연출이 친구에게 낮은 목소리로 호소했다. 저렇게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우리 프로듀서 평판도 안 좋아질 텐데. 우리 일도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야. 근데 이 실장님 예전부터 독선적이라 말 많았잖아. 한편 문가영은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가 디자인해온 새 라인 바디 포지티브 앤 다이버시티 컬렉션을 오늘 발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대가 필요했다. 이미 모델 섭외도 마쳤고 협찬받은 소재들도 다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재차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실장님, 제가 무조건 여기에 서려는 게 아닙니. 모든 절차는 이미 허가받았고 사전 회의에서 제 브랜드 런칭 시간을 분명히 약속했어요. 혹시 전달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담당 스태프분과 다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 쇼의 총책임자니까. 내 결정이면 곧 규칙이요, 법입니다. 그 순간 한쪽에서 속삭이던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다. 저 사람 힘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야? 여기가 명품 브랜드 위주로 돌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새롭게 떠오르는 디자이너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문가영 씨 드라마도 성공했고 최근엔 패션 쪽에서도 주목받고 있잖아. 그냥 연예인 출신 디자이너가 아닌데 잠시 분위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경호원 중 한 명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명섭에게 저자세로 물었다.
그런데 이 실장님 문가영 씨 스케줄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행사 본부에서 이미 섭외를 완료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나 이명섭은 한 손을 들어 경호원의 말을 끊었다 됐어요. 일단 쫓아내고 나서 확인해도 늦지 않아. 난 저런 개념 없는 디자이너랑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문가영이 이를 악물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소리치고도 남았을 텐데 여기서 욕설하거나 크게 분노를 표출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를 내쫓으시는 건 부당합니. 제 프레젠테이션은 이곳 공식 일정에 포함되어 있고 시스템에 등록까지 되어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드는 거야. 네 따위가 몸값이라도 꽤 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여긴 당신 같은 TV로 얼굴만 팔던 사람이 꿈을 펼칠 자리가 아니라니까. 그 말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저건 너무 심하다라는 중얼거림이 피어올랐다. 모두가 숨죽인 채 다음 전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젊은 기자가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불쑥 외쳤다. 실장님, 지금 이 장면 녹화되고 있는데 혹시 언론에 공개되면 괜찮으시겠어요? 바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잇따라 스마트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래, 이건 문제가 심각해. 어떻게 공개 초청받은 디자이너를 대놓고 욕보이는지. 솔직히 문가영 씨가 TV에서 입지 않았던 혁신적인 스타일로 인기 끌고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반응이 격한 거야? 기자는 더 목소리를 높였다. 실장님, 오늘 패션쇼가 다양성과 수용성을 테마로 한다고 들었는데 이 장면이 SNS에 퍼진다면 아주 크게 논란이 되겠죠? 그러자 이명섭은 순간 당혹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곳곳에서 스마트폰이 촬영 중인 것을 확인하곤 부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니, 그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근처에서 지켜보던 여성 관객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문가영 씨가 드라마에서나 SNS에서나 뭘 하든 늘 체형과 색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해왔잖아요. 몸매에 자신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겠다는 분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요. 문가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프로듀서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저는 제가 설 무대라고 믿고 여기 왔습 스태프들과 이 행사 주최 측 담당자에게도 이미 컨펌을 받은 상태예요. 제 브랜드를 통해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외모나 사이즈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꼭 발표해야 해요. 이명섭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다시 팔짱을 꼈다. 정말 굽히지 않을 모양이군. 좋아. 그럼 그걸 누가 허락했는지 끝까지 밝혀보자고. 내 권한 밖에서 무슨 일이 진행된 거라면 그 담당자를 당장 불러와. 그때 무대 측에서 한 남자가 뛰어왔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로 보이는 그는 헐떡이며 소리쳤다. 이 실장님, 사실 문가영 씨 라인 쇼케이스는 협찬사와 주최 측이 협의해 승인한 스페셜 세션입니. 오늘 오후 4시부터 무대 사용권이 배정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한테 왜 보고가 없었지? 이명섭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보고했지만 이 실장님이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세부 사항 검토를 뒤로 미루셨습. 그러다 보니 배정된 걸 깜박하셨을 수도 있고. 잠깐, 내가 깜박했다고? 지금 날 탓하는 거야? 관계자는 곤란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아닙니. 다만 이미 계약과 협약이 끝난 상태라 이 부분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건 명백히 이 실장 측의 실수네. 그러게, 괜히 문가영 씨를 몰아붙였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보자고. 그러나 이명섭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계약이라면 일단 재협상할 수도 있지 않나? 내가 왜 이런 비주류 라인 때문에 행사 흐름을 망쳐야 하는 거지? 문가영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비주류라니요. 지금 한국 패션 시장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인정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 저는 다수의 모델들을 섭외해서 몸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랄까 겉보기엔 좋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쇼 자체가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고급 이미지랑 안 맞을 수 있다고요. 고급 이미지는 날씬하고 정해진 사이즈를 입어야만 성립됩니까?
문가영은 순간 울분을 삼키며 반문했다. 내가 말하는 건 패션쇼의 정통성이고 오랜 관행이라는 거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 내 오랜 경력에 비춰봤을 때 당신 같은 초짜가 생각 없이 거창한 구호만 들고 오는 것 같군. 이때 멀리서 지켜보던 방청객 중 또 다른 사람이 목소리를 냈다. 실장님 그러시는 건 너무 시대착오적 아닙니까?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미 다양한 체형, 인종, 개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말을 듣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해외 컬렉션에서도 이제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 많이 나오잖아. 고급 이미지라고 해서 꼭 마른 모델만 써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나 이명섭은 코웃음을 치며 되받았다. 나는 해외 트렌드와 다르다는 걸 차별화 포인트로 삼고 싶어. 우리나라 패션쇼라면 우리만의 미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니까. 문가영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 미적 기준이라는 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혹시라도 고객들이나 일반 대중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대중 의견. 대중은 전문가가 선택한 결과물만 보면 되는 거야. 굳이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할 필요 없어. 이때까지 침묵했던 또 다른 스태프가 조용히 중재에 나섰다. 이 실장님, 오늘 패션위크의 테마 자체가 포용과 진보입니. 저희가 공식 웹사이트에도 크게 홍보했고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그 취지에 공감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많습. 만약 오늘 이런 식으로 쇼에 제동이 걸린다면 되려 역풍이 클 수도 있어요. 나는 진보도 좋고 포용도 좋지만 너무 성급한 접근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지. 아직 우리나라 관객들은 거기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방청석 여기저기서 말도 안 돼라는 둥, 이 사람 진짜 고리타분하네 하는 둥 비난이 잇따랐다. 경호원 몇 명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문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다시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이 실장님,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합니. 제가 준비해온 컬렉션을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 만약 저를 내쫓겠다면 그 정당한 사유를 공식 문서로 알려주시고요. 이미 협찬사와의 계약, 행사장 대관 등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취소는 저와 제 스태프 모두에게 심각한 손해가 될 것입니다. 프로듀서는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는 대부분의 관객들이 노골적으로 문가영 편에 서는 분위기였다. 일부는 여전히 카메라를 켜둔 채 촬영 중이었고 이미 SNS에 실시간 업로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어디까지 알려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텐데 어떤 방청객이 스마트폰을 보며 실시간 댓글을 읽는 목소리가 들렸다. 배올서 SNS에서 이 실장 해시태그가 뜨겁대. 문가영 퇴출 부당 이런 해시태그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 순간 행사 관계자가 다시 무대 앞으로 나섰다. 죄송하지만 모두 잠시 진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내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조율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 그때까지 무대 리허설은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그러자 한 방청객이 손을 번쩍 들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실장님이 섭외한 모델들의 화려한 런웨이를 봐왔습. 그런데 이번에 문가영 씨가 준비했다는 바디 포지티브 앤 다이버시티 라인도 굉장히 기대가 커요. 사실 우리 딸이 플러스 사이즈인데 늘 패션쇼 볼 때마다 왜 나 같은 몸매는 무대에서 못 보지? 하고 속상해 했거든요. 저는 오늘 꼭 이 무대를 보고 싶습니다. 사방에서 맞아요 하는 찬동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잠시 말문이 막힌 이명섭은 결국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훑으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누가 허락한 거야? 분명 내 서명 없인 불가능했을 텐데. 아, 내가 출장 전에 가계약 상태로 넘겨둔 게 있었지, 제기랄. 그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관계자에게 따져 물었다. 아직 확정 사인이 안 됐을 텐데 왜 이미 공식 일정으로 공지된 거야? 가계약할 때 이미 스폰서 쪽에서 조건을 충족하면 추진하기로 했고 그 조건이 다 충족돼서 자동 확정 처리됐습. 사실 이 실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렸는데 메일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메일? 내가 해외에서 일하느라 바빴다고. 문가영이 다시 한번 사정을 설명했다. 아시다시피 저 혼자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 스폰서가 이 프로젝트를 지지해주고 있고 이번 패션 위크 주최 측도 새로운 시도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습. 이런 식으로 공들여온 노력이 단지 이 실장님의 개인적인 반감 때문에 무산되기는 너무 억울하네요.
그 말을 들은 이명섭이 다시 코웃음을 쳤다. 반감이라니 말이 심하군. 난 단지 우리 쇼의 품격과 일관성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그 일관성이라는 게 마르고 정형화된 모델만을 허용하는 것입니까? 옆에서 또 다른 방청객이 물었다. 패션쇼라는 게 원래 그런 이미지로 어필해온 거야. 그건 이 실장님 생각일 뿐이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주변에서 마치 재판이라도 하듯 각종 의견들이 쏟아졌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포용과 다양성은 더 큰 흐름이에요. 개인적인 취향에 불과한 걸 쇼 전체의 품격이라 칭하면 곤란하죠. 한편 문가영은 굳은 얼굴로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더 다정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 실장님, 저도 패션계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는 걸 압니.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옷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 의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패션도 좋지만 동시에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번 쇼의 목표예요. 이명섭은 듣고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내 소신도 꺾을 수 없다고. 이런 이상론에 동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문가영이 결연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러시다면 제 무대만이라도 무시하고 넘어가 주시죠. 간섭하지 않으시면 됩니? 이곳은 단지 당신 혼자의 쇼가 아니니까요. 패션위크 전체 차원에서는 이미 확정된 스케줄이니까 저와 관객 모두가 원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권리는 없을 겁니다. 갑작스런 침묵이 찾아왔다. 행사장에서 일하던 매니저나 홍보 담당자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SNS를 중계하듯 말하던 기자가 그 순간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실장님, 지금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과 존중이에요. 이 패션 위크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길 원하는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 계속 이렇게 막무가내로 문가영 씨의 쇼를 거부하시면 상당한 비난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맞아요 그라 하는 외침이 연달아 터졌다. 근처에 서 있던 한 스태프는 이제 화해하고 가자라는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그러자 이명섭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살피며 입술을 꽉 다물었다. 좋다 원하는 대로 해. 난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실컷 무대 올려보시지. 대신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해. 당신이 말하는 책임이라 함은? 당신의 쇼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나중에 언론에서 나를 붙들고 이 패션위크 망쳤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행사 분위기 흐려놓고 애매한 메시지만 날린 후 결과가 시원찮을 때 프로듀서가 협조 안 했다면서 책임 전가하지 말라고. 문가영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조습 제 브랜드가 인정받든 외면받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오롯이 감당하겠습. 하지만 제가 받을 무대와 제 모델들을 배려해주지 않고 방해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주변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다. 자, 다들 박수 한번 보내죠. 이제라도 무대에 서게 됐으니. 와, 정말 기대돼요, 문가영 씨. 힘내세요. 이명섭은 그 광경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봤다.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그가 자리에서 몸을 돌리려는데 매니저가 다가와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실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벌써 이 상황이 SNS로 퍼지고 있어서 이미지 회복하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다만 만약 실장님이 지금 태도를 바꿔서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면 대중 반응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명섭은 매니저를 쏘아보았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뭔가를 확인했다. 곧 SNS에 올라온 게시글과 실시간 댓글창에 이 실장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이 줄줄이 이어지는 걸 보고 눈가가 살짝 떨리는 듯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질 일인가. 그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좋아, 한번 마지막으로 명예회복 기회를 주지. 내가 여기까지 쌓아온 경력에 먹칠하지 않으려면 어설픈 시도로는 안 돼. 만약 쇼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여준다면 나도 함부로 말한 걸 인정하고 사과하마.
문가영이 살짝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입니까? 그래, 그 정도는 해주지. 대신 반대의 경우라면 당신이 실패를 책임져야 해. 이 패션 위크에 흠이 되지 않도록. 방청석에서 왜 계속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으로 말하지? 라는 작은 볼멘 소리가 나왔지만 문가영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번 무대는 단순히 성공을 가르는 잣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장으로 삼고 싶었으니까. 그로부터 2시간 뒤 예정된 시간에 맞춰 문가영의 쇼케이스가 시작되었다. 런웨이의 조명이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켜지고 모델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다양한 체형과 분위기의 모델들이 일제히 무대 위에서 각자의 매력을 뽐냈다. 마른 체형도, 통통한 체형도, 키가 작은 모델도, 휠체어를 탄 모델도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이도 있었고, 깔끔한 스트리트 패션을 선보이는 이도 있었다. 방청석에서는 경탄의 탄성이 끊이질 않았다. 와, 진짜 눈이 즐겁다. 생각보다 잘 어울려. 모델 표정도 다 자신감 넘치는 느낌. 늘 보던 쇼하고 완전 달라서 신선해. 이명섭은 처음엔 시큰둥한 표정으로 무대 뒤쪽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다. 그러나 쇼가 진행될수록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커지고 플래시가 터지며 환호가 이어지자 차츰 굳었던 표정이 누그러지는 듯했다. 마지막 피날레에 모든 모델이 무대로 함께 나왔고 맨 뒤에서 문가영이 직접 디자인한 마무리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는 당당히 런웨이를 걸었다. 관객들의 함성이 커지자 걸음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마이크를 잡고 짧은 인사를 건넸다. 여러분, 이 무대에 서게 된 건 정말 큰 영광입니. 제 프로젝트의 핵심은 다양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자신 있게 옷을 입고 스스로를 긍정하고 결국 우리 사회가 각자의 고유함을 존중하자는 의미입니.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강렬한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잦아들자 방청석에서 기립박수가 울려 퍼졌다. 객석 곳곳에서 브라보, 정말 멋져요 하는 찬사가 터져 나왔다. 문가영은 다른 모델들과 함께 무대 아래로 내려오며 눈가가 촉촉해진 표정으로 관객들에게 인사를 반복했다. 동시에 대기하고 있던 매니저와 스태프들이 그를 맞이했고 여기저기서 축하가 쏟아졌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문가영 씨. 뒤돌아보니 이명섭이었다. 여전히 낯빛이 굳어 있긴 했지만 아까처럼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쉰 뒤 고개를 살짝 숙였다. 아까는 내가 좀 과했습니다. 실장님, 솔직히 말하자면 난 이런 새로운 시도가 부담스러웠어요. 내 오랜 경력과 전통적 시각에 어긋난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무대를 보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관객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알겠더군요. 문가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제 프로젝트에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이 드시는 건가요? 이렇게 대단한 반응이 나올 줄 몰랐습. 솔직히 인정합니. 나는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엔 다소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내가 무례하게 군 것도 사실이니 미안하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 업계 사람이면 서로 협력해야지. 이렇게 배척해서는 안 되는 걸. 내가 아집을 부렸네요.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과 방청객들이 이 장면을 보고 수군거리던 소리가 멈추었다. 모두가 숨죽인 채 과연 두 사람이 어떻게 마무리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문가영은 가만히 미소 지었다.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저도 감사해요. 어쨌든 기회를 주셨으니까 무대에 설 수 있었고 관객들에게 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었잖아요. 내가 한 건 방해뿐이었는데 그런데도 무대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건 실장님이 마지막에라도 반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명섭은 쓴웃음을 지었다가 이내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 패션쇼 계획이 더 있으면 알려주세.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번처럼 앞을 가로막진 않겠습니다. 그때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매니저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실장님, 그 정도가 아니라 더욱 열린 마음으로 협업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 오늘 관객 반응 보셨잖아요. 벌써 SNS에 문가영 쇼케이스 영상이 퍼져서 화제예요. 그래. 어쩌면 내가 변화를 두려워했는지도 모르지.
곁에서 있던 몇몇 패션 전문 기자들도 몰려들어 인터뷰를 청했다. 이 실장님, 오늘 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처음엔 무척 회의적이었습.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환호하더군요. 패션이 결국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흐름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 앞으로 업계 종사자로서 저도 반성하고 발전해야겠네요. 그러자 기자들은 폭풍 같은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다. 문가영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 실장님과 손잡고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답했다. 오늘 일로 서로 더 알아갈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향하는 가치는 분명하니 그 점에 있어 진심으로 공감해 주신다면 저도 얼마든지 협업을 환영합니다. 이명섭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이라도 편견을 깨야 한다는 걸 느꼈습. 섣불리 사람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드림니 진심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자 두 사람은 가벼운 포옹으로 갈등을 마무리했다. 이어 무대 옆으로 옮긴 스태프들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며 환영하듯 달려와 각자 축하 인사를 건넸고 행사 관계자들은 곧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늘 포용과 진보를 테마로 열린 패션위크에서 문가영 디자이너의 쇼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 향후 주최 측은 모든 디자이너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체형과 개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무대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 또한 현장에서 발생했던 일부 갈등 상황에 대해선 담당 프로듀서의 공식 사과가 있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스태프 교육과 내부 시스템 점검에 힘쓰겠습니다. 뒤이어 내부 미팅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정책 개선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우리 쇼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미지가 좀 바뀌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체형별 라인업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모델 선정 과정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겠네요. 문가영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한편 SNS에는 문가영 쇼케이스가 패션위크의 하이라이트가 됐다는 기사 제목이 실시간으로 떠올랐고 각종 해시태그가 장식되고 있었다. 조용히 무대를 정리하던 중년 스태프가 문가영에게 다가왔다. 정말 축하드려요. 저 사실 처음에 이 실장님 눈치 보느라 도와드릴 엄두도 못 냈는데 이렇게 멋진 쇼가 될 줄 몰랐어요. 도움 많이 받았어요. 고맙습. 사실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저도 확신은 없었지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다들 이번이 패션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난리예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 무대 정리가 끝나고 행사장 조명이 부드럽게 바뀌었다.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며 입구 근처에 선 스태프들이 오늘 쇼케이스 자료집 받아가세요 하고 배포하고 있었다. 행사장을 나서려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SNS 라이브를 켜놓고 후기를 나누는 이들도 있었다. 진짜 멋있었어. 이제 평소에 볼 수 없는 다양한 모델들을 많이 보고 싶어. 문가영 씨가 원래 배우 출신이라서 그냥 셀럽 마케팅 정도로 생각했는데 진짜 진심이 느껴졌어. 나도 이 소식 다 찍어서 내 채널에 올릴 거야.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들은 문가영이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다. 이 순간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감수했고 숱한 편견과 싸워왔기에 지금의 찬사가 더욱 값지게 느껴졌다. 바쁜 스케줄이지만 끝까지 남아 행사장을 둘러보던 그녀에게 한 소녀가 다가왔다. 교복 차림이었고 동그란 얼굴에 약간 통통한 체형이었다. 문가영 언니, 저 사실 모델 꿈꾸고 있어요. 근데 늘 주변에서 네가 모델을 어떻게 해? 라고 비웃어서 포기할 뻔했는데 오늘 언니 쇼 보고 다시 힘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문가영은 아이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네가 정말 원한다면 포기하지 마. 누가 뭐래도 넌 내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고 스스로 믿어야 해. 그리고 기회는 꼭 만들어낼 수 있어. 두 사람 사이에 짧은 포옹이 오갔고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스태프와 방청객,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달리 먹은 이명섭조차 살짝 미소를 띤 채 돌아섰다. 마지막으로 무대 밖으로 나오면서 관계자들이 일제히 문가영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수고 많으셨습. 앞으로도 많은 기대할게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네, 저도 더 노력하겠습.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조용해진 행사장 로비에서 이명섭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번 컬렉션 해외에 진출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관심 있는 해외 바이어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가능성이 보여요. 그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네, 기꺼이 조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오늘의 긴 갈등이 화해로 마무리되고 행사는 성공리에 끝났다.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각자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오늘 일로 인해 패션위크의 방향도 사람들의 마음도 한 걸음 더 열리게 되었다. 행사장 출구 앞에서 몇몇 관객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헤어졌다. 이번 패션위크 정말 의미 있었지 않아? 응,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실제로 보다니 뿌듯해. 앞으로 우리 사회도 더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면 좋겠다. 나도 오늘 본 걸 SNS에 열심히 공유해야지. 많은 사람이 관심 갖도록. 그들의 대화가 희미해져 갈 때 문가영은 조용히 뒤를 돌아 행사장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부딪히고 깎이고 결국엔 더 단단해진 마음이 느껴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쇼는 시작이야.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더 많은 곳에서 보여주자. 그래야 이 가치가 굳건해지고 더 멀리 퍼지겠지. 뒤이어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스폰서, 기자, 지인, 그리고 오늘 쇼를 직접 관람했던 관객들까지. 반가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열어보며 그녀가 다시 한번 다짐했다. 누가 뭐래도 난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변화는 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하고 결국 큰 흐름을 이룬다는 걸 오늘 확인했으니까. 그 말이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결의처럼 들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많은 축하와 응원 메시지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짐을 느꼈다. 오늘의 이야기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스스로를 사랑할 용기가 되어주길.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밖으로 나서자 노을진 하늘이 살짝 붉게 물들고 있었다. 얘들아, 다 찍었지? 내일 학교에서 이 얘기 꼭 나누자. 한 무리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흥분해서 떠들었다. 또 한쪽에서는 중년 부부가 이거 기념품도 꽤 예쁘네. 집에 가져가서 추억으로 간직해야지. 라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누군가는 SNS 라이브를 이어가고 누군가는 친구에게 전화로 생생한 현장 후기를 전하며 또 누군가는 자신의 일처럼 뿌듯해하는 목소리로 취재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다. 모두가 조금씩 달라진 인식을 품고 행사를 떠나가고 있었다. 그 장면을 지켜본 문가영은 이 모든 것이 퍼져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 당신의 삶에서도 언제든 다양성과 존중을 꽃피울 수 있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와 이야기, 그리고 밝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뒤로하고 그녀는 한층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패션위크 행사장을 떠났다. 내일 또 새로운 무언가가 펼쳐질 테니 꼭 지켜봐 주세요. 그녀의 마지막 인사는 마치 온 세상을 향한 따뜻한 초대장이었다.